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인천에서 축산물을 무역하는 대표 김청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의 배경과 동기는 그동안 이 육류업계에 공부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식당의 그 사장님과 미팅을 하고 만남을 갖다 보니까 성공하는 식당과 그렇지 못하는 식당들을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보니 느끼게 되고 또 분석하다 보니까 깨닫게 되는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들으시면 사업에 충분한 도움이 되리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성공적인 음식 사업을 하는 그 비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음식 사업의 조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조건이 아마 흥망성쇠를 그런 좌우하는 그런 요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몫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위치적인 부분, 그래서 사람들 눈에 많이 띄고 그 다음에 또 많이 모이는 장소, 또 어느 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매출 효과가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대부분 차가 있어서 주차장이 있으면 오히려 매출도 일으킬 수 있고 여러 가지 장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도움이 될 거고, 그 다음에 그 식당의 무드, 분위기가 어떠냐 이거죠. 그 분위기에 따라서 손님들이 또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이끄는 게 또 인테리어 부분을 또 차지합니다.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가격이죠. 맛있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면 또다시 재방문을 하기에는 조금 망설일 수 있어요. 그럼 또 안 좋은 건 뭐냐? 맛도 없는데 가격이 비싸다. 절대 안 가죠. 아마 씩씩거리면서 안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서비스입니다. 내가 내 돈 주고 정당하게 음식을 사 먹으러 왔는데 너무 불친절하거나 또한 어떤 음식이 나오는 속도가 느리면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찾는 거는 또 한번 재고해야 될 그런 필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여섯째, 맛입니다. 식당에서 음식 사업을 하는데 이 6가지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많은 조건들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맛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이제 일을 하면서 점심 때 밥을 먹으러 이제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데 과연 어느 집을 갈까 고민을 많이 하죠. 근데 한번 갔는데 한번 먹고 나서 맛이 없다면 또 찾아갈까요? 먹었는데 생각이 나지 않아요. 그럼 찾아갈까요? 먹고 나서 또 먹고 싶다는 생각이 나면 매출은 시간이 지날수록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바로 맛인데 이 맛은 어디서 나오냐? 첫째, 제품의 질입니다. 어떠한 제품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뒤에서도 얘기를 하겠지만 음식점을 하면서 아무래도 이제 뭐 지인들 이제 뭐 찾아올 수도 있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찾아올 수도 있는데 이러한 것들로 인해서 매출이 일으키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근데 식당을 하면서 매출을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하는 방법, 끊어지게 하지 않는 그 방법은 맛있게 음식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파는 것이 아니라 위치가 파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이 파는 것이 아니라 인테리어가 파는 것이 아니라 가격이 파는 것이 아니라 서비스가 파는 것이 아니라 맛,
제품이 제품을 팔아야 한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내가 파는 건 한계가 있고 힘들어요. 지인들도 한두 번 와서 왠지 뭐 식당 개업을 했으니까 인사차 옵니다. 예의상 옵니다. 또 주변에 또 뭐 좋은 지역이 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처음 들어오는 사람들, 모르는 사람들 옵니다. 근데 한번 먹고 맛이 없다면 다음에 이 식당에 발을 들기가 굉장히 저는 불투명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음식 사업의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 맛인데 이 맛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이거죠. 그 다음, 자, 그러면 음식 사업 중에서 육류 아이템으로 식당을 해야 되는 그 조건,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첫째,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공급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정말 신뢰성이 있고, 정직하고, 그 다음에 충분한 정보를 알려줘서 사업에 만전을 기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관리를 잘 할 수 있는 그런 공급처가 필요한데, 이 공급처를 잘 만나야 됩니다. 이 공급처는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그 한 분야라도 전문가와 만나서 충분히 상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육류에 대한 어떤 이 종류는 굉장히 많습니다. 뭐 소고기, 뭐 갈비 시작해서 그 다음에 뭐 돼지 고기 시작했고 목뼈, 목살, 이 브랜드별 품목별로 따지면 종류가 165가지가 나와요. 전 세계에서 한국으로 수입하는 육류 아이템 종류가 165가지인데 이거를 선택하기 위해서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먹어봐야 되겠죠. 제품을 경험하는 겁니다. 근데 누가 먼저 했을까요? 전문가는 이 내용에 대해서 세밀하게 그 성격과 또한 그러한 특성과 이 물건이 언제 가격이 올라가며 언제 가격이 떨어지며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시간을 통해서 겪어왔기 때문에 충분한 그 축적된 노하우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야의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기의 종류는 여러 가지 따질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나누는 여러 가지 그 조건이 있습니다. 기후가 어떠냐 이거죠. 더운 나라냐, 추운 나라냐, 그 다음에 환경이 어떠냐 이거죠. 이 나라의 자원이 곡물이 많이 나오는지 아니면 목초가 많이 나오는지 이거에 따라서 고기의 질은 천차만별이 될 수 있고 또한 그 고기의 종자에 따라서 맛도 다양하게 나눠집니다. 그리고 어떠한 사료에 먹으느냐에 따라서도 틀려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이 어디냐 이거죠. 돼지고기를 하나 수입하더라도 프랑스가 있고 스페인이 있고 벨기에가 있고 핀란드가 있고 캐나다가 있고 여러 나라가 있습니다. 근데 나라별로 맛이 부위별로 틀리고 브랜드별로 틀리기 때문에 이것을 다 경험하기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에 대한 질을 정확하게 짧은 시간 내에 알고 싶다면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면 굉장히 시간을 벌 수 있는 그러한 중요한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기를 다룰 때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이 고기의 특성이 뭐고 이 고기에 대한 문제가 뭔지 이것은 공부를 하지 않으면 언젠가 어려움과 또한 시행착오를 많이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고기를 준비를 해놨어도 너무 이 물건이 오랫동안 냉장고에 보관되어 있다면 그것은 좋은 물건을 준비한 보람과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이 물건을 판매를 해야 되고 어떤 온도에서 다뤄야 되고 이 물건의 주의해야 될 사항이 뭔지를 정확하게 준비하고 난 다음에 그날 팔 물량에 대해서 준비를 해가면서 좋은 물건을 준비해도 실수하지 않는 그러한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충분히 물건이 빨리빨리 회전될 수 있는
그러한 단계까지 준비를 해 놓으셔야만 언제든 와서 그 고기를 먹어도 맛이 일관성 있게 맛있다는 그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이 부분에 케어가 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왜? 고기는 좋은 걸 준비했는데 관리를 잘못해서 냄새가 난다든지 손님한테 말을 들었다든지 그 손님은 그러한 물건을 먹게 되면 그 다음에는 다시 오는 것은 정말 미지수입니다. 그래서 고기를 관리하는 방법,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부를 해야 되고 브랜드와 종류가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짧은 시간 내에 습득하기 위해서는 공급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 어떠한 고기를 설정을 하였다면 그 분야의 장인을 찾아가셔야 돼요. 이 분야만큼은 이 업체가 정말 잘한다. 그런 노하우를 갖고 있는 업체를 찾아가셔서 어떻게 맛을 내는지에 대해서 한번 끈기 있게 배워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본인이 따로 연습하고 또한 준비하고 연습하고 이런 가운데 많은 시간과 기회와 비용을 또한 정신력도 낭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기에 대한 맛의 장인을 찾아가서 배워야 돼요. 이거 배워야 돼요. 이게 없다면 육류를 아이템을 삼는 그런 식당들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걸로 인해서 요리를 하는 게 가장 맛있는지, 이걸 숯불로 해야 될지 가스로 해야 될지, 수술하면 어떤 수술을 해야 될지, 어느 온도에서 구워야 될지, 어떻게 구워야 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양념에 내는 그러한 재료들도 많이 공부하셔서 이 부분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내가 팔고 싶은 것을 파는 것이 아니라 손님이 먹고 싶은 것을 팔아야 매출을 일으킬 수 있는 그러한 원리를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음식 사업을 하면서 매출을 일으키는 원리가 있죠. 뭐 매출을 일으키는 원리 어쩌면 음식이니까 몫이 그 매출을 일으킬 수 있어요. 대부분 우리가 어디 예를 들어서 전철역 근처로 가면 워낙 유동인 인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밥을 먹다 보면 식당은 많은데 막상 가서 먹어보면 이거 그렇게 맛이 뚜렷하게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런 둥 마는 둥 그런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유는 왜 그러냐? 유동인구가 많은 데는 사실 맛을 준비하면 좋겠죠. 근데 어차피 뜨내기 상대로 물건을 팔다 보니까 충분히 맛에 대해서 연구하고 준비하지 못한 그런 경우들을 많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출을 일으키는 원리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품의 선택이에요. 굉장히 큽니다, 이 부분이. 왜? 어떤 제품은 한 번 먹으면 그냥 그래 거기가 그렇지 이러한 물건이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물건을 어떤 제품을 먹게 되면 이 정도로 하고는 생각도 안 하는데 이렇게 맛있어? 이거 괜찮네? 이러한 물건이 육류에서는 있습니다. 그 물건은 전문가는 너무 명확하게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품에 대한 선택을 해야 되는데 고기는 사실 1인분 먹느냐 2인분 먹느냐 3인분 먹느냐에 따라서 수익이 틀려집니다. 기왕이면 1인분 먹을 거, 한 사람이 1인분 먹을 거 2인분 먹을 수도 있고 3인분 먹을 수 있고 이런 물건이라면 굉장히 좋은 거죠. 근데 1인분 시켰는데 1인분도 못 먹는 물건이 있습니다. 이러면 수익도 떨어지고 점점 생산성이 안 나와서 결국에 가서는 식당이 어려움을 겪고 재정적인 부담 때문에 어쩌면 이런 현상이 나옵니다. 어떤 현상? 직원 뽑았어요? 주방장 뽑았어요?
알바 뽑았어요. 가게세 내야 돼요. 운영경비 내야 돼요. 문 열면 2천만 원 까져요. 문 닫으면 1,000만 원 까져요. 어떤 게 나아요? 1,000만 원 까지니까 문 닫는 게 낫겠죠. 그래서 이미 벌려놨기 때문에 접고 싶어도 접혀지지가 않습니다. 식당 사업을 하면서 1년 동안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 인건비 포함해서 5천만 원 정도를 못 가져간다면 이건 한번 생각해볼 문제예요. 왜? 식당이 뭐예요? 아침부 10시에 나와가지고 재료 구하는데 여기저기 구해서 재료 사갖고 와가지고 청소하고 음식 준비하고 팔다 보면 10시까지 해서 오전 10시부터 저녁 10시까지 정말 쎄 빠지게 고생하고 허리가 아프도록 그렇게 열심히 일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음식 장사라는 게 이런 말이 있잖아요. 창살 없는 감옥이다. 정말 손도 많이 가고 신경 써야 될 것도 많이 가고 손님들한테 여러 가지 말을 듣다 스트레스 많이 받는데 여기서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뭔가 점점 손님이 늘어난다든가 내가 해준 음식이 맛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드러나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근데 점점 손님은 줄고 맛없는 소리가 들린다면 의욕 자체가 꺾여서 결국은 접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 접혀지지가 않습니다. 가게를 내놓고 인테리어를 다 해놨는데 이 사업을 벌려놓고 다른 사람한테 인수인계하려면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한 어려움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할 때는 충분한 조사가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의 선택에 따라서 가게가 살 수 있고 죽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시작을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제품을 샘플링 해야 되잖아요. 왜? 내가 먹어봐야 되니까. 내가 먹어봐야 이게 이런 맛이구나. 그리고 내가 먹어서 맛있는 건 남도 먹어서 맛있어요. 내가 먹어서 맛있는 걸 시작을 해야지. 그리고 이 맛이 항상 일관성 있게 꾸준하게 나와주는지 안 나오는지 관리하고 체크할 필요가 있어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품을 샘플링을 할 때 한 가지씩 하시는 거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왜? 비교할 수 있는 그 기준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제품을 같이 한 번에 놓고 한 번에 같이 지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미세한 차이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식당을 하면서 이 제품에 대한 테스팅이나 이 샘플링은 그냥 하나씩 갖다가 합니다. 이거 안 좋은 방법이에요. 왜?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는 기준점이 없어져 버려요. 그리고 육류라는 것은 수입하게 되면 반드시 이게 배로 들어오고 그 나라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내가 봤던 물건이 쇼트가 날 수 있어요. 품절이 될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안과 대처를 갖고 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물건을 대안으로 삼을 수 있는 다른 물건을 테스팅해놔야 돼요. 그래야만이 내가 쓰던 물건이 떨어졌을 때 그 물건은 쓸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겁니다. 그때 가서 품절되는데 그것을 테스팅하면 그 물건은 다른 사람들이 벌써 다 구매하고 물건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육류업계의 장점이자 단점입니다. 이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샘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미세한 차이가 맛의 미세한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왜? 제가 나가서 고기를 먹고 싶은데 정말 삼겹살집이 다양하게 많아요. 근데 여러 군데를 갔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가고 싶은 집이 있어요. 가고 싶은 집. 고객들은요 냉정합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경험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팔고 싶은 물건을 파는 게 아니라 고객이 원하는 물건을 팔으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뭐냐? 연구하셔야 돼요. 뭘? 이 제품에 대해서 연구하셔야 돼요. 이 제품이 어떠한 경로로 어떤 특징이 있고 어떤 성격이 있고 어떨 때 가격이 올라가고 어떨 때 가격이 떨어지고 이 물건을 어떻게 다뤄야 되는지 그거를 연구하고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실수를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품에 대한 그 아이템, 어느 식당에 가니까 정말 메뉴를 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구색이 많아서 좋긴 한데 저는 이런 식당은 별로 안 좋아합니다. 이유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맛도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관리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맛에서는 그렇게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이템을 단조롭게 가셔야만이 관리를 최적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템을 많이 늘려놓으면 그만큼 여러 가지 제품을 갖다 놓고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이 물건이 오랫동안 팔리지 않으면 그 물건은 문제를 일으키게 돼 있어요. 또 색깔이 변한다든지 아니면 또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순환이 안 돼서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아이템을 단조롭게 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바깥에 나가면 정말 무수히 많은 식당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식당들 보면 설렁탕집? 정말 내가 먹고 싶은 설렁탕집에 가야 되는데 대충 만들어서 그렇게 될까요? 네? 어떤 위치를 보고 목을 보고 찾아갈까요? 요즘은요 맛을 보고 찾아간다고 생각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템이 선정이 됐으면 단조롭게 가고 그 분야에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러한 준비가 필요한 거고 자기가 제품을 겪어보고 먹어봤으면 여기서 중요한 거였어요. 왜? 인내와 소신이 필요합니다. 인내와 소신. 어디서 많이 흔들리나? 축산물은요 분명히 사이클이 있어요. 사이클. 가격이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멈출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의 돼지나 소를 사육하는 거를 일관성 있게 이거를 딱 맞출 수는 없어요. 그리고 앞으로 이러한 일은 더 심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기후가 사육특수를 작용합니다. 홍수가 난다든지 가뭄이 난다든지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면 그곳에서 있는 모든 그러한 축산물들은 얼어 죽기도 하고요. 가뭄 때문에 사료가 없어갖고 사료값이 올라서 가격이 폭등하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일로 이렇게 사이클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좀 올라가요. 얼마 전에도 중국이 돼지가 얼어 죽어가지고 갑자기 예상했겠습니까? 전문가들 예상 못해요. 이 예상 못하는 변수가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거를 앞에 일어날 일을 따져보고 예측하고 알아봐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분명히 나옵니다. 갑자기 돼지가 죽었어요. 그래서 중국에 있는 사람들이 유럽으로 비행기 타고 물건을 공급받으려고 갔어요. 물건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가격은 천정부지하고 올라가겠죠.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들도 덩달아 비싼 가격의 물건을 살 수밖에 없어요. 이런 현상은 왜 일어나냐? 앞으로 일어날 일들의 돼지가 어떻게 자라나고 사이투스가 주는지 느는지 이건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기후가 작용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일은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축산물은 사이클이 있는데 이 사이클에 따라서 가격이 좀 올라가면 식당 주인들이 제품의 질을 바꿔요. 왜? 단가가 안 맞는다고 얘기하죠. 여기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균열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태까지는 질 좋은 제품을 먹던 손님이었는데 어느 날 가보니까 가격이 올라갔고 다른 물건이 들어왔어요. 그 손님은 그게 먹고 싶어서 예전에 먹던 그 맛을 느끼기 위해서 갔는데 먹어보니까 맛이 변했네? 왜 이러지? 내가 여기를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까지 왔는데 이런 맛을 느끼게 되면 그 손님은 실망하게 되겠죠. 실망합니다. 이게 여기서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 손님 다음에 올까 안 갈까요? 안 갈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같이 가자면 거기 아닌 것 같아. 아닌 것 같아. 나 딴 데 가. 냉정하죠. 그래서 뭘 봐야 되냐? 가격이 올라가도 그럼 올라가기 전에 전문가가 상담해서 언제쯤 올라가는지 알아보고 준비하고 물건을 준비할 수 있는 방편과 방법들을 알고 있어요. 그런 것들을 귀담아 듣고 적용을 해서 준비를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하면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임박해서 물건을 사신다고 해요. 임박해서. 앞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는 식당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물건이 다 쓰고 떨어지면 그때 준비합니다. 그러면 그 식당의 물건을 주기 위해서 공급처가 그거를 갖고 있지는 않아요. 왜? 다른 데도 물건을 문의가 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알고 계셔야만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공급처하고 관계를 잘 맺으셔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정보를 잘 받으셔야 돼요. 정보를 한 번 받느냐? 아니죠. 우리가 매일 신문을 보듯이 매일매일 들어올 때마다 또한 시시때때로 업그레이드된 정보를 계속 받으셔야 돼요. 그 정보를 듣고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가격이 올라갈 때를 좀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준비가 안 되면 가격이 갑자기 올랐어요. 물건은 없고 어떻게 해요? 다른 물건으로 갖다 놓고 팔죠. 근데 맛은 바뀌었어요. 예전에 그 좋았던 맛을 기억하고 온 손님들은 오해를 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문제는 여기서부터 벌어집니다. 점점 손님은 안 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봐야 됩니다. 숲을. 그래서 가격이 올라가도 우직하게 무던하게 밀어붙이셔야 돼요. 이런 분들은 장사꾼이 아니고 사업가입니다. 눈앞의 이익을 바라보는 것은 장사꾼이고 멀리 길게 앞으로 더 잘 될 것을 생각하면서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가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무던하게 가면 분명히 나무를 보는 게 아니라 숲을 보기 때문에 손님이 손님을 몰고 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액이 가격이 올라가도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제품에 대해서 소신을 가져야 됩니다. 왜? 이 제품은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 그 믿음을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맛있는 음식은 손님이 영업사원이다 이렇게 써 있어요. 제가 오늘 가르치고자 하는 그런 내용의 이 강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맛있는 음식은 손님이 영업사원입니다. 이게 뭔 얘기냐? 어느 직장이 지나가다가 이제 점심이 다가와서 그냥 처음 가는 식당으로 딱 들어갔어요. 그래서
가서 뭐 설렁탕 한 그릇 먹어봤는데 이제까지 먹어보지 못한 그런 설렁탕이에요. 그래서 생각지 않게 음식이 너무 맛있던 거예요. 근데 다음날 되는데 이게 또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제 먹었던 설렁탕이. 그러면 뭐 이제 지인들하고 안 그러면 뭐 직장 동료들하고 나가서 밥을 먹게 되면 어제 먹었던 설렁탕이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야 오늘 점심 뭐 먹지? 딱 얘기해요. 잠깐 진짜 어제 내가 지나가다 여기 가봤는데 맛이 굉장히 좋았어. 어제 먹었는데도 오늘 또 생각이 나. 딴 데 가지 말고 오늘 여기 가자. 이 손님은 식당 사장한테 뭔가 영업을 해달라고 뭐 인센티브를 받았습니까? 아니면 뭐 아는 지인입니까? 아니죠. 근데 왜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얘기할까요? 음식에 대한 감동입니다. 감동. 그 식당 주인은 아마 그런 준비를 했었을 것 같아. 내가 설렁탕으로 제품을 어떤 질로 써야 되는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방문한 손님은 절대 놓지 않겠다. 그런 마음으로 사업을 시작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생각지 않던 손님이 그 음식을 먹고 나서 감동을 받고 자연스럽게 동료들한테, 지인들한테 추천을 합니다. 매출을 일으키는 원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뭔 얘기냐? 대부분 식당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배경과 동기를 가지고 식당을 합니다. 뭐 명퇴를 하고 이제 제2의 또 인생을 살기 위해서 또 퇴직금을 받고 돈을 모아가지고 식당을 차리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어떤 취직도 안 되고 여러 가지 일도 없고 그러니까 또 식당을 생각하게 되고 여러 가지 동기가 있긴 하지만, 그러면 주변에 있는 지인들 불러드릴 거예요. 야 내가 식당 했으니까 뭐 와봐라, 와서 좀 팔아줘 봐. 그럼 소개 갑니다. 안 갈 수 없죠. 그럼 가봐. 가서 딱 먹어봐. 이걸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걱정돼. 왜? 맛이 안 나와. 다음에 또 갈 수 있을까요? 얼굴로, 인맥으로, 위치로, 서비스로, 인테리어로 이게 먹힐까요? 과연 10,000원짜리 들고 내가 오늘 선택을 해야 되는데 어느 집으로 갈까요? 손님들이 먹어줄까요? 맛이 없는데? 사줄까요? 가고 싶을까요? 이거를 느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품이 제품을 팔아야 돼요. 내가 파는 건 한계가 있어요. 위치가 파는 건 한계가 있어요. 서비스가 파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인테리어도 한계가 있어요. 제품이 좋아야 돼요. 제품이 나쁘면 시간이 흐를수록 매출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파는 것이 아니라 제품이 제품을 파는 거고, 먹은 손님들을 끌고 와야 되는 거고, 그 손님이 또 다른 손님을 또 추천하게 되는 거고, 이러한 원리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손님들은 늘어날 수밖에 없고, 결국에 가서는 기다려서 물건을 먹을 수밖에 없는 맛집으로 탄생될 밖에 없습니다.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수요가 그만큼 많은 거죠. 수요가 많다는 거는 맛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식당을 하는 그 마케팅은 다른 방법보다는 맛으로 승부를 거셔야 돼요. 왜? 시간이 흐를수록 매출이 떨어질 수 있는 요인과 그렇지 않은 요인이 있는데, 맛으로 승부하는 그런 식당들은 매출이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품이 제품을 파는 것을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봐야 돼요. 제품이 제품을 판다. 그러면 제품을 좋은 걸 써야 되는데, 어떤 게 좋은 건지, 뭐가 장점인지, 뭐가 단점인지
이 물건의 특징은 뭐고 성격은 뭐고 이 물건은 언제 가격이 많이 올라가고 많이 떨어지고 어떠한 문제점이 분명히 있는지 이거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분석하고 거기에 대해서 알고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식당 사업하는 듯이 반드시 할 점이 뭐냐? 뭐 예산도 잡혀야 되고 뭐 목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뭐 그 지역에 뭐 여기는 뭐 감자탕이 없으니까 감자탕이 될 것 같다. 여기는 뭐 고깃집이 없으니까 고깃집 될 것 같다. 여기는 이 종목이 없으니까 이것도 중요한데 시간이 걸려도 아주 충분히 시장 조사 하셔야 됩니다. 안 하면 어떻게 되냐? 수업료 톡톡입니다. 왜? 벌렸는데 접을 수 있을까요? 접혀지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잘못하면 문 열면 2천만 원. 왜? 가게세 내야 돼요. 운영경비 내야 돼요. 종업원들 월급 줘야 돼요. 거기다 물건 대금 줘야 돼요. 장사는 안 돼요. 문 열면 2천만 원 가지고 문 닫으면 인건비 안 나오겠죠. 결국은 뭐예요? 닫아야 된다는 그런 분석이 나오고 채산성이 안 맞으니까 접을 수밖에 없는 거죠. 비참하게 접게 됩니다. 아주. 그래서 음식 사업을 가볍게 보여야 될 그러한 사업은 아니기 때문에 맛에 대해서 연구를 해야 되고 이 맛은 좋은 제품을 썼을 때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품에 대해서 전문가와 충분히 상담하셔야 돼요. 한 분만 만나가지고는 안 돼요. 이 분야에 어느 업체가 전문가인 것을 발품을 파셔야 되고 알아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맛에 대한 장애를 알아보시고 만나서 배워야 되고 쉽게 안 가르쳐주죠. 왜? 수년간 본인이 많은 것들을 경험하면서 얻었던 어떤 그 비법이고 비결인데 가르쳐주겠습니까? 안 가르쳐줍니까? 그러나 이러한 분들한테 끈질기게 배우시게 된다면 굉장히 음식 사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몇 가지 그 음식 사업을 하는데 필요한 그러한 얘기들을 이렇게 나눠봤는데 오늘 여행들을 잘 살펴보시고 생각해 보셔서 제품이 제품을 파야 된다. 이것이 다른 게 있다. 여기에 대해서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하여 여러분들 사업에 승승장구하는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